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 하는 거는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고체 연료 하다가 말았잖아요. 그러니까 고체 연료는 앞에서 우리 좀 언급했던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게 일단 특징들, 연대매점 발열량 이걸로 했었죠. 뭐 검댕 같은 것들 많이 나온다. 그 다음에 저 발열량의 것을 태웠을 경우에는 고온을 얻지 못한다. 이런 것들이라든지 혹은 점화랑 소화 이런 것들이 좀 불리하다. 이런 걸 했었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의 반대급부에 있던 것들이 기체 연료에 해당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기체 연료는 고체 연료에 비해서 좀 월등하게 황 같은 성분들도 잘 안 나오고요. 매연이나 어떤 검댕 이런 것도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점화나 소화 이런 것들도 좀 용이하게 되더라. 이런 얘기 했었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고체 연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자급자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금액적인 부분에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괜찮다. 그 다음에 보관이나 저장 같은 것들이 용이하다. 이런 얘기 했었고요. 그 다음에 기체 연료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서부터 이제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석유도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 때문에라도 음, 가격적인 측면에서 좀 부담이 된다. 그 다음에 저장 보관하기가 좀 불리하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천연가스 같은 것들을 이제 자연스럽게 좀 얻어내려고 많은 노력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물질들이 좀 부패를 하거나 썩을 때 나오는 메탄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폐기물 같은 것들을 잘 처리하면 거기서부터 얻을 수 있는 유용한 메탄가스 같은 것들을 얻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천연가스화 시키거나 하는 그런 일련의 것들이 많이 발전되어 있고요. 그래서 어, 석유보다 기체연료의 어떤 유용성이 좀 더 좋기 때문에 많이 보급화하려고 하는 거죠. 아무래도 석유는 거의 완전 100%, 이건 거의도 아니고 완전 100% 어, 수입에 의존하면서 동시에 가격도 좀 비싼 편인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불리한 면이 있고 그래서 또 오염물질 같은 것들도 다량 발생시킨 거니까 시키게 되니까 천연가스 같은 걸 이용해서 우리한테 해를 끼치지 않는 기체연료의 어떤 보급화가 좀 필요로 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수소라든지 전기 이런 것들을 이용하고 있는 거죠. 혹은 이제 태양에너지 같은 것들 이용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수소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기체연료의 어떤 위험한 점이라고 한다는 것은 어, 하한점과 연소가 되는 하한과 그 다음에 상한의 어떤 차이가 크면 클수록 조금 더 위험하다 그랬는데 대체로 기체연료 특히 수소 같은 것들이 연소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하한점과 상한점 같은 것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취급하기가 좀 불리하고 어려운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기술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게 우리의 몫인 거죠. 자, 어쨌든 액체 연료는 그래서 중유나 경유, 등유, 휘발유 뭐 이 외에도 좀 더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만 대체로 네 가지 정도로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점도 그러니까 왼쪽이 지금 점도도 높다는 얘기예요. 기억에 되어 있는 기억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거에 점도가 높다, 비중이 높다. 그러니까 비중이 높으니까 밀도가 높은 거랑 같죠. 대기오염도도 크게 발생한다. 황이나 회분량도 많다. 그러나 이제 발열량 같은 것들이 좀 더 높다. 이런 것들은 이제 중유, 경유, 등유, 휘발유로 가면 갈수록 조금씩 떨어집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반대로 하게 되면 이제 동점도라든지 유동성 같은 것들이 좋아진다는 얘기인 거니까요. 휘발유가 유동성도 좀 더 좋아지고 동점도 또한 좀 더 좋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DM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좀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메틸이 두 개가 붙어 있는 에테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경유 대체 연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상온 상압에서 무색 투명한 기체로서 그것을 액화시켜 만든 건데요. 경유보다 점도가 낮고요. 이런 것들은 체크해 두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경유보다는 점도가 낮고 그 다음에 세탄가는 높습니다.